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친구들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장점과 매력을 타로카드로 알아볼게요. 친구들 사이에서 여러분의 이미지와 친구들이 여러분을 좋아하는 이유, 여러분께 배우고 싶은 점 등등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선택지는 4개고요. 화면을 보시면서 가장 끌리는 카드를 고르시거나 카드 위에 놓인 돌을 보시고 가장 마음이 가는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리딩 순서는 왼쪽부터 차례대로 진행할 거예요. 화면을 확인하지 못하는 분들은 제가 돌 색깔을 말씀드릴 테니까 원하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왼쪽부터 노랑, 보라, 분홍, 연두입니다. 노랑, 보라, 분홍, 연두. 카드를 고르신 분들은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로 가셔서 선택하신 카드의 타임라인을 클릭하시고 리딩을 들어주세요. 그럼 배경음악이 깔리는 동안 신중하게 여러분의 카드를 골라주세요. 우리 노랑사랑이 분들, 여러분의 친구들이 보는 여러분의 장점과 매력을 타로카드로 살펴볼게요. 먼저 친구들이 보는 여러분의 첫인상을 좀 볼게요. 여러분의 첫인상을 카드로 뽑아봤는데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처음 봤을 때 여러분이 굉장히 순진하다 라고 느낀대요. 굉장히 순진하고 순수하다, 깨끗한 영혼을 지녔다 라고 느끼는데 그 깨끗한 영혼이 어떤 좋은 환경에서 나오는 거다 라고 느낀대요. 여러분은 성장 환경이 되게 좋은 사람? 이렇게 보인대요. 집이 되게 잘 살거나 엄청나게 부유하진 않아도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란 것 같다.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해요. 특히나 여러분의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부유하다? 경제적으로 좀 지원을 잘해준다. 이렇게 보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미지가 귀공자 같은, 집에 좀 돈이 많을 것 같고 항상 부유하게 살아서 빈곤함이라는 것을 모를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대요. 뭔가 집에서 되게 사랑받고 자랐을 것 같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집에서 지원을 되게 잘해줄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졌고 그리고 여러분이 남다른 사고를 하는 사람처럼 보인대요. 굉장히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긴다고 하거든요. 여러분의 머릿속이 좀 복잡해 보인다.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 남들과는 다른 독창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친구들을 처음 학교에서 만났다고 하면 여러분이 발표를 하거나 토론을 할 때 여러분의 그 발표 내용과 토론 내용이 남들과 다른 사람이라면 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굉장히 독특한 독창적인 시선으로 발표하고 토론을 이끌어가고 이러는 거죠. 뭔가 여러분은 남다른 사고를 하고 있고 내면이 좀 깊은 것 같다.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같다. 이런 느낌을 받는다고 해요. 그리고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가 많았기 때문인 것 같다 라고 보인대요. 뭔가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지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사람 같아서 그런 데서 습득한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남들과는 다른 생각을 하는 똑똑하고 좀 남다른 특별한 사람 같다. 여기 저지먼트 카드까지 나와서 여러분이 굉장히 특별한 사람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해요. 뭔가 굉장히 좀 사랑받고 자란, 속이 되게 깊고 머릿속에 이런저런 아이디어도 많고 다양한 생각도 하고 또 되게 철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처럼 보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순수하고 순결한 그런 영혼을 지닌 깨끗한 사람 같이 보인대요. 처음 봤을 때. 그러면 친구들이 여러분과 가까워지면서 느끼는 여러분의 진짜 장점과 매력을 한번 뽑아볼게요. 여러분을 잘 알게 된 다음에 보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모습이 이 첫인상과 비슷한지 아니면 많이 다른지.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과 친해진 다음에 여러분을 어떻게 보기 시작하느냐를 보면 이 첫인상과는 다르게 굉장히 열정적이고 뭔가를 강하게 추구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대요.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이 되게 리더십이 강하다. 그냥 멀리서 봤을 때, 그냥 이미지만 봤을 때는 조금은 수동적으로 보였는데 규칙을 따라가고 누군가가 이끌었을 때 그것에 리드를 당하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여러분과 친해진 다음에 친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여러분이 리더가 되는 리더 자질이 충분하고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느낀대요. 여기 사자자리 카드도 나왔죠? 여러분은 동물의 왕인 사자처럼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을 잘 취합해서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리더다 라는 것을 알게 된대요. 친구들 무리에 있을 때 여러분이 리드를 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뭘 먹을까 질문을 했을 때 그냥 너네가 고르는 거 아무거나, 너네가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것을 제시할 수 있는, 어디에 가자, 무엇을 먹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되게 좋은 리더고, 그렇다고 해서 독재자 같은 그런 리더는 또 아니래요. 사람들을 잘 이끌어 줄 수 있고 또 사람들의 의견을 잘 수용해주는 되게 좋은 리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친구들이 그렇게 여러분을 보고 있대요. 그리고 여러분은 되게 장난기가 많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다 라고도 보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즐거운 에너지, 쾌활하고 명랑한 에너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되게 큰 매력과 끌림을 느낀다고 해요. 여러분과 있으면 되게 즐겁대요. 재밌대요. 그리고 여기 도둑 카드도 나왔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되게 저돌적으로 추구를 하고 그것을 반드시 얻어내는 사람이다 라고도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목표지향적인 모습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여러분 손에 들어오기가 되게 쉬운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떤 물건이든 아니면 어떤 영감이든 어떤 예술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을 가질 때까지 계속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모습이 있어서 되게 집념이 강하고 집중력이 강하다 라는 느낌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되게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다 라고 느낀대요. 근데 여러분의 첫인상에도 그런 면이 있었죠. 여러분이 굉장히 머리가 좋고 되게 철학적인 사고를 잘하는 사람이고 뭔가 여러분에게서는 독특한 무언가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첫인상부터 좀 감지를 하는데, 여러분과 친해진 다음에는 내 예감이 틀리지 않았구나, 얜 정말로 똑똑하구나, 진짜 깊은 생각을 하고 남들과는 또 다른 어떤 깊이 있고 사회와 사람을 꿰뚫어보는 그런 눈이 있구나, 그런 지적인 능력을 가졌구나 라는 것을 친구들이 알아챈다고 해요. 여러분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는 것을 친해질수록 더 크게 느낀대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여러분의 목표를 이루고 여러분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 사람이다. 첫인상에서는 뭔가 다른 세상에 갇혀 있는 것 같고, 여러분이 학생이시라고 한다면 공부 말고 다른 것에 관심이 좀 많아 보이는 그런 이미지가 좀 있대요. 좀 걱정이 없어 보이고 세상 일에 관심이 없어 보이는 그런 이미지가 초반엔 좀 있는데, 여러분과 가까워지면 여러분이 되게 생각보다 여러분의 일에 열정적이고 일을 잘하려고 하고 공부를 잘하려고 하고 굉장히 모범생이고 직업인으로서도 굉장히 모범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것을 알게 된대요. 여러분의 일에 되게 진심이고 진정성 있게 임하는구나. 그래서 되게 여러분을 보고 그런 자극을 많이 받는데요. 나도 저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열심히 할까, 그런 생각을 친구들이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의 첫인상은 굉장히 순수해 보이고 순결한 영혼을 가진 것 같은 어떤 웨딩드레스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졌고, 집이 좀 풍족한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풍기고, 그것을 바탕으로 많은 것을 접하고 배울 기회가 있어서 그런 것을 바탕으로 무언가 자기 세계가 있는 이미지를 가졌고, 또 한편으로는 되게 신비로운 매력을 갖고 있다, 좀 신비로운 분위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다가가지는 못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졌다 라고 나왔고, 여러분과 친해진 다음에 여러분의 친구들이 깨닫게 된 여러분의 장점과 매력을 보면 여러분이 생각보다 훨씬 열정적이고 리더십이 있는, 되게 따뜻하고 또 사람들을 통솔할 수 있는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첫인상보다도 더욱더 내면이 깊고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또 알고자 하는 그런 지혜를 탐구하려고 하는 욕망이 강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다. 그리고 첫인상이나 그냥 이미지보다도 더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다. 이렇게 나왔다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여러분이 뽑아주신 이 카드는 칠성시인이라는 카드인데 이게 레노몬드 카드에서 스타 카드거든요. 별이죠. 하늘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별. 이게 여러분이 가진 장점과 매력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카드거든요. 여러분은 하늘에서 빛나는 별처럼 영혼이 굉장히 빛나는 사람이래요. 영혼이 너무 반짝반짝 빛나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올려다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여러분을 동경하고 선망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과 친해지고 싶고 여러분과 사귀고 싶고 여러분의 지인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여러분이 인지하지 못할 만큼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은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인지하지 못할 만큼. 그럼 이번에는 이런 매력과 장점을 100분 발휘하면서 친구들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지 조언 카드를 좀 뽑아볼게요. 열정에 관한 카드가 나왔어요. 너의 내면에 있는 열정을 숨기지 말고 가감없이 세상에 드러내라 라고 조언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열정적인 분인 것 같아요. 열정이 넘치는 분이고 세상에 대한, 사람에 대한 사랑도 넘치는 분이어서 이런 사랑과 열정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살아도 괜찮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그런 집념, 사랑, 열정 이런 것은 세상을 굉장히 뜨겁게 만들어주는 그런 동기가 된대요. 여러분이 가끔은 좀 힘들다. 나의 이런 열정을 감당하기가 힘들다. 너무 과로를 하고 너무 공부를 많이 하고 이런 것 같다. 내가 나를 좀 괴롭히는 것 같다 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그런 열정이 절대로 세상에 해를 입히거나 여러분 자신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싶은 만큼 해도 괜찮대요. 그게 전혀 나쁜 게 아니다. 너 자신을 그냥 있는 그대로 놔둬라. 네가 하고 싶은 걸 충분히 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용서에 관한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좀 관대해질 필요가 있다. 특히 나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면 그런 감정을 이제 놓아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되게 멋지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에게 조금 가혹한 경향이 있어요. 가혹하게 대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대하면서 자기 자신한테는 좀 많이 엄격한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래요. 여러분이 뭔가 실수를 하고 어떤 것을 잘못하더라도 거기에 너무 죄책감을 갖고 너무 자기 자신에게 뭐라고 하면 안 된다.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관대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친구들은 여러분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되게 잘 알고 있는데 정작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좀 인정해주지 않고 되게 몰아붙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좀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해줘라. 나에게 어떤 단점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걸 그냥 포용을 해줘라. 그걸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나 자신에게 잔인하게 대하지 말래요. 그리고 한 장만 더 뽑아볼게요. 마지막으로 바운더리라는 카드가 나왔는데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예스맨, 예스걸일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뭔가를 부탁했을 때 조금 곤란한 요청이더라도 일단은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이 곤란한 상황인데도 거절하기가 너무 불편해서,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 내가 해줄게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여러분 자신의 욕망이나 또 여러분의 목표, 여러분의 계획이 다른 사람들의 부탁보다 더 중요하죠. 나 자신이 1순위여야 하는데 여러분은 좀 거절하는 게 껄끄럽고 내가 거절을 하면 저 사람이 좀 상처받을 것 같아서 웬만하면 그 부탁을 들어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경계선을 분명히 하고 거절할 때는 확실히 거절을 해라. 거절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래요. 안 된다고 말하고 싫다고 말하는 것에 익숙해지고 그것을 연습을 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오히려 여러분의 대인관계가 더 원만하게 풀린다.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길 바라면서 이렇게 노랑사랑이 분들 리딩은 마무리할게요. 안녕. 우리 보라사랑이 분들, 여러분의 친구들이 보는 여러분의 장점과 매력을 타로카드로 살펴볼게요. 먼저 여러분의 친구들이 보는 여러분의 첫인상, 여러분과 친하지 않을 때 여러분을 어떻게 봤는지 친구들의 눈에 비친 여러분의 첫인상과 이미지를 살펴볼게요. 여러분의 친구들의 눈에 비친 여러분의 첫인상은 굉장히 흥미롭게 나왔는데
여러분이 조금 힘들어 보였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을 봤을 때 여러분이 되게 상처받기 쉬운 영혼을 지닌 사람처럼 보인대요. 여기도 100억 카드가 나와서 여러분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눈에 여러분이 좀 연약해 보인다? 뭔가 신체적으로 연약해 보인다기보다는 정서적으로 좀 감정적으로 연약하고 상처받기가 쉬운 사람처럼 보인대요. 그래서 뭔가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으신 것 같아요. 여기도 10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는데 뭔가 지켜주고 싶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를 가졌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그런 분위기에서 항상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은 환경이 조성이 돼 있었다라고 느낀대요. 항상 집에서도 사랑을 받고 보호받고 그렇게 자란 것 같고 친구들 사이에 있을 때도 친구들이 여러분을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지켜주고 위험한 상황에 놓이거나 어떤 경쟁적인 상황에 놓이거나 자기 주장을 해야 하는 상황에 많이 놓이지 않은 그런 사람처럼 보인다. 뭔가 주변에서 항상 도움을 주고 보호해주고 잘 대해주는 그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 같아서 그 연약한 내면을 계속해서 보존할 수 있는 헤쳐나가야 하는 상황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연약함을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처럼 보인대요. 뭔가 집에서 되게 사랑받고 자랐을 것 같고 약간 나쁘게 보자면 조금 온실 속 화초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 여러분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게 나왔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되게 정신적인 수준이 높다. 영적인 수준이 높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해요.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되게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처럼 보인대요.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이 어떤 특정 종교를 갖고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딱히 어떤 종교가 없으신 분들도 되게 정신적인 수양이나 명상 이런 것에 관심이 많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은 뭔가 지혜를 추구하고 뭔가를 배우는 것을 좋아하고 이런 분들도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그런 것에 관심이 크게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여러분이 그런 것에 관심이 되게 많아 보인대요. 그러니까 되게 영적인 사람 같고 정신적으로 좀 고양되어 있는 사람 같이 보인다. 되게 세속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귀한 가치를 쫓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대요. 뭔가 진리를 찾아 헤매는 그리고 되게 철학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 것을 공부하고 싶어하고 그런 것을 탐구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 보이는 그런 이미지다. 약간 깨끗한 이미지도 있는 것 같고 청초해 보이는 어쨌든 되게 세속적이거나 속물같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것에 정반대에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데 듣기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여러분의 이미지가 되게 보호받고 자란 고귀한 영혼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요. 첫인상이. 그리고 여기 처녀자리 카드도 나왔는데 여러분이 되게 똑똑한 사람인 것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나왔어요. 되게 지혜로운 사람 같고 뭔가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졌고 그리고 약간은 완벽주의자 같은 이미지도 가지고 있다. 실제로 뭔가 그런 모습을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을 처음 봤을 때 되게 완벽주의자 같은 내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해서 수정을 하고 뭔가를 고치려고 하고 이런 모습을 좀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어쨌든 여러분이 되게 똑똑하고 지혜롭고 지혜를 추구하고 되게 정신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 같이 보이고 자기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해서 수정을 하고 다시 시도하고 이런 부분이 많다. 그리고 되게 약속을 잘 지킬 것 같은 그런 이미지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도 가지고 있대요. 어쨌든 가장 크게 보이는 거는 여러분이 되게 사랑받고 자랐고 항상 보호받는 그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약간 연약해 보이는 그래서 좀 상처받기가 쉬워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친구들이 여러분과 친해지면서 발견한 여러분의 진짜 장점과 매력을 한번 뽑아볼게요. 카드가 되게 흥미롭게 나왔어요. 여러분과 친해진 다음에 친구들이 발견하는 여러분의 매력은 우선 여러분이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다. 그 첫인상과는 다르게 내면이 되게 강인한 사람이다 라고 해요. 여러분이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지 알고 다들 깜짝 놀라는 것 같아요. 그 첫인상만 봤을 때, 그러니까 이미지만 봤을 때는 뭔가 내가 지켜줘야 할 것 같은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데 여러분을 알아갈수록 여러분은 누구의 보호나 도움도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왜냐면 여러분 내면이 되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중심이 단단하게 잡혀 있고 여러분만의 삶의 철학도 확실하게 있고 누군가가 도와줘서가 아니라 자기가 그 상처들을 헤쳐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신대요. 여러분의 내면이 정말 단단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에이스 오브 원즈 카드도 같이 나와서 여러분의 내면에 열정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란다고 해요. 여러분이 되게 열정적인 사람이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나 여러분이 하는 공부에 엄청난 열정과 애정을 쏟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느끼고 약간 존경심을 갖게 된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그냥 첫인상만 봤을 때, 그냥 겉모습만 봤을 때는 좀 세상 일에 관심이 없어 보이고 자신만의 세계에서 어떤 정신적인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여러분과 알게 되고 친해지면서 여러분이 사실 세상 일에도 정말 관심이 많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세상을 좋은 방향으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는 사람이구나.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첫인상은 되게 정치에도 관심이 없어 보이고 경제에도 관심이 없어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과 친해지면서 여러분이 사실 되게 정치적인 견해도 뚜렷하고 또 지지하는 정당도 확실하게 있고 어떤 비전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세상이 나아가야 한다라는 여러분만의 비전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의 매력을 발견하게 된대요. 그런 데서.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떤 중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게 여러분의 큰 장점이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여러분은 누군가가 싸우고 있거나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중간에서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둘을 화해시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양쪽 이야기를 공평하게 들어줄 수 있는 공명정대한 판사 같은 그런 사람이다. 그런 내면의 힘과 공정성을 가진 어떤 편파적인 시각을 갖고 있거나 선입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되게 공정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볼 수가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가장 좋은 해결책을 끌어낼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조언을 요청하거나 중재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어요. 우리 둘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너한테 찾아왔다. 이런 사람들도 많을 것 같고, 여러분은 어떤 조정을 해주는 그런 직업도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런 일을 하고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뭔가 중간에서 양쪽 입장을 다 고려해서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아내는 그런 일도 되게 잘 하실 수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적성이 좀 맞는다. 세상의 조화, 균형, 사람들 간의 조화, 균형을 맞추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을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소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직업을 가지시면 정말 좋을 것 같거든요. 뭐 어떤 직업이든 될 수가 있겠죠. 뭔가 갈등이 있고 마찰이 있는 부분에서 여러분이 양쪽 이야기를 들어주고 둘 다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그 선을 찾아내는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잘 맞는다라고 느껴지네요. 지금 직업 적성을 보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능력을 여러분이 가졌고 그런 것이 여러분은 아주 큰 장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진로 고민을 하고 있으시다면 이런 여러분의 특성을 좀 고려하셔서 직업을 선택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여러분은 삶을 되게 즐기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뭔가 삶에 저항하거나 삶과 싸우지 않는 사람. 그냥 여러분의 삶이 흘러가는 대로 자연스럽게 힘을 빼고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성숙한 사람이다. 아까도 여기 이 템퍼런스 카드에서도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 번 더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여기 러버스 카드도 나와서 여러분은 정말 사랑이 넘치시는 분 같아요. 근데 이게 사랑이 넘친다는 게 막 애교가 많고 사람들에게 막 사랑을 퍼주고 사랑을 표현하고 이런 식의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떤 연민이 많은 사람, 다른 사람들의 처지에 공감하고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범우주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크기가 굉장히 크고 깊고 넓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사랑이 큰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공평하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것이 여러분의 친구들이 보는 여러분의 모습이래요. 여러분이 정말 공평하게 우리 모두를 사랑한다 라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뭔가 여러분은 좀 성인같이 느껴져요. 예수나 부처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계속 여기 부처님 같은 느낌이 많이 드네요. 여기 제가 아기 부처 불상도 있는데 여러분 약간 이런 이미지예요. 이런 부처
대처 같은 이미지? 뭔가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번뇌와 세속적인 욕망이나 이런 것이 그냥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래서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자기가 힘들고 마음이 지쳤고 또 고민이 있고 이럴 때 여러분을 많이 찾아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이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또 고민도 되게 잘 들어주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도 제시를 잘 해주다 보니까, 근데 이게 실용적인 실질적인 대처 방안을 제시한다기보다는 그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어떻게 하면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쪽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무슨 해결사처럼 해결책을 제시해준다기보다는 그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마음가짐을 가르쳐주는, 명상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든지 아니면 요가를 통해서 몸과 마음의 긴장을 푸는 방법을 가르쳐준다든지, 약간 요가 강사 같은 느낌도 좀 드네요. 그런 일을 하고 있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뭔가 사람들의 몸과 마음, 정신을 이완시켜주고 고통을 덜어주는 그런 일을 하시면 되게 잘 맞으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의 친구들이 보는 여러분의 첫인상, 그냥 이미지는 되게 속이 여릴 것 같고 마음이 연약할 것 같고 언제 어디서든 보호를 받는 입장일 것 같아서 나도 쟤를 뭔가 보호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세속적인 욕망보다는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인대요. 그리고 완벽주의자 같은 그런 면모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과 친해지면서 여러분을 더 잘 알아가면서 발견하게 되는 여러분의 진짜 장점과 매력은 여러분이 내면이 굉장히 강인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편파적이지 않은 편견이나 선입견도 없이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여러분의 내면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엄청난 열정이 숨어 있다는 것도 알게 된다. 그리고 사회나 정치, 경제 이런 것에 관심이 없어 보이는 첫인상과 이미지와는 달리 실제로는 그런 것에 엄청난 에너지와 열정을 쏟고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여러분의 매력을 발견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범우주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세상에 사랑을 퍼뜨리고 또 여러분의 그 큰 사랑으로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을 다 끌어안아 줄 수 있는 약간 부처님 같은 자비와 자애를 가진 그런 사람이다 라고 나왔다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여러분이 뽑아주신 이 카드는 저승사자 카드인데 레노몬드 카드에서 관 카드예요. 이게 여러분이 가진 장점과 매력을 한마디로 압축한 카드인데, 이 카드가 어떤 죽음, 끝 이런 것을 의미하거든요. 방금 나왔던 리딩 내용과 연결을 해보면 여러분은 어떤 심판을 하는 사람 같은 그런 매력을 지녔다. 근데 이 심판이 무서운 벌을 내리는 심판을 하는 게 아니라 연민을 가진 심판, 그러니까 그걸 심판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도 약간 어울리지가 않는 것 같은데, 어떤 갈등 상황이나 경쟁 상황을 끝내는, 끝을 알리는 호루라기 소리 같은, 이 경기가 끝났음을 알리는 호루라기 소리가 있잖아요. 운동 경기가 끝났다라는 신호, 여러분이 그런 것을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누군가가 싸우고 있을 때 어떤 갈등이 있고 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럴 때 그 갈등을 끝내주는 사람, 뭔가를 종결시키는 사람, 그런 힘과 그런 능력과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 그것이 여러분의 장점과 매력이래요. 이 그림에서 이 사람이 저승사자거든요. 이 저승사자가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영혼을 저승으로 데려가주는 역할을 하죠. 그렇게 데려가 줘야 그 혼이 원래 있던 곳으로, 이 물질계를 떠나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잘 넘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인도자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좀 그런 역할을 한다. 길을 잃은 사람들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인간관계를 어지럽히고 있을 때 여러분이 그 가이드가 돼준다. 그런 갈등을 잘 끝맺음할 수 있게, 그 상처를 잘 봉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안내자가 된다. 그렇게 보이네요. 그게 여러분의 장점이자 매력이래요.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의 이런 장점과 매력을 100분 발휘하면서 친구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좀 주의하면 좋을지 추가 조언을 3장 뽑아볼게요. 조언이 어떻게 나왔냐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기대한 것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삶에 기대하고 있는 것,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세상이 이런 식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다. 라든지 여러분 삶에서 개인적으로 이런 것을 성취하고 싶다 라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이
반드시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적절한 형태로 실현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의문을 갖고 계시다면 이 카드가 지금 너 잘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잘 살고 있대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 삶의 여정을 계속해서 즐겨 나가면 된다. 모든 것이 순리대로 흘러가고 있다 라고 해요. 이게 약간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 같이 보이거든요.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은 일어나야 하는 좋은 일이었고, 또 반대로 여러분에게 좀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고 해도 그것조차 여러분 삶에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어난 거거든요. 그 모든 여정과 모든 경험과 여러분이 느끼는 그 모든 감정을 다 온전히 즐기고 느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이 지금 되게 좋은 상황에 있다고 하면 그걸 즐기되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또 반대로 여러분이 지금 되게 좋지 않은 상황에 있다고 해도 그것조차 반드시 지나가니까 너무 여기에서 절망하고 실망할 필요가 없다. 모든 것은 계속 돌고 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삶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편안하게 살면 된다. 여러분답게.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니까 삶에 저항하지 않고 여러분 삶에 들어오는 것을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고 여러분 삶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집착하지 않고 놓아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신, 성숙한 태도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살면 된대요. 삶에 집착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풍요에 관한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 삶은 풍요로 가득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풍요로 가득할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으시다면 그 분야에서 반드시 여러분은 성공할 것이다. 반드시 풍요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게 뭐 금전적인 보상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은 좀 그런 것보다는 정신적인 만족감을 더 추구하시는 분 같아서 그런 만족감을 얻게 될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 반드시 올 거니까 일시적으로 상황이 좀 좋지 않다고 해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계속 꾸준히 지금까지처럼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 이렇게 나왔네요. 여러분은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렇게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전달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제가 목소리가 너무 갈라져서 듣기가 되게 불편하셨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러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길 바라면서 이렇게 보라사랑이 분들 리딩을 마무리할게요. 안녕. 우리 분홍사랑이 분들, 여러분의 친구들이 보는 여러분의 장점과 매력을 타로 카드로 살펴볼게요. 먼저 여러분의 친구들이 보는 여러분의 첫인상을 살펴볼게요. 여러분의 친구들이 보는 여러분의 첫인상을 뽑아봤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여러분의 첫인상이 되게 강렬하대요. 굉장히 강한 첫인상을 갖고 있다. 여러분이 되게 카리스마가 있고 야망이 넘치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하거든요. 처음 여러분을 본 사람들이 쟤는 심상치 않다, 쟤는 뭔가가 있다,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굉장히 똑똑하고 또 비전이 확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기 옆에도 지혜라는 키워드를 가진 세턴 카드가 나왔죠. 여러분이 되게 똑똑해 보인대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어떤 자기만의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고, 여기 타로 카드에서도 킹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왔거든요. 여러분이 이렇게 소드 왕처럼 결단력도 있고 카리스마도 있고 자신만의 꿈이 확실하게 있고 목표가 확실하게 있는 사람처럼 보인대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고 굉장히 인상이 강렬한 것 같아요. 여러분을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시선을 사로잡을 만한 무언가가 있는 것 같거든요. 강렬한 거. 여러분의 내면의 중심이 굉장히 단단하게 잡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고, 쉽게 대적할 수 없는, 쉽게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카리스마를 지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이순신 장군이 떠오르는데 약간 그런 이미지? 겉모습만 봐도, 그러니까 외모만 봐도 너무 강할 것 같은 상대, 이기기 힘들 것 같은 상대. 그래서 저 사람과 같은 편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느껴져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이렇게 카리스마도 있고 자신의 목표도 확실하고 일적인 야망, 학업적인 야망도 굉장히 큰 사람처럼 보이는데 동시에 여러분이 굉장히 즐거운 사람이다, 굉장히 명랑하고 유쾌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여러분의 첫인상과 이미지가 되게 유쾌한 그런 느낌도 준대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있을 때는 다가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 조금만 대화를 나눠보면 되게 재밌는 거죠. 굉장히 유쾌한 사람이다 라는 인상을 받는데요. 그리고 여기 갬블러라는 카드도 나와서 여러분이 약간 꼰대 같은 그런 느낌도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화끈하게 무언가에 베팅할 수 있는 사람?
뭔가 확실한 성공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도 일단은 도전해보는 사람, 그러니까 도전의식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 그런 인상을 준다고 해요. 여러분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과 지금 친한 친구들이 여러분을 처음 봤을 때 되게 뚝심 있고 자신만의 신념도 확고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유쾌하고 같이 대화할 때 너무너무 재밌고 유머 감각도 있고, 그런데다가 약간의 모험도 감수하는, 그러니까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정해진 코스대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시도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인상을 준다고 해요. 앞에 다른 두 리딩과는 좀 많이 다른 이미지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굉장히 센 이미지를 갖고 있다. 카리스마도 있고 쉽게 대적하지 못할 것 같은, 굉장히 강자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러면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과 친해지면서 발견하게 되는 여러분의 진짜 장점과 매력을 한번 뽑아볼게요. 카드가 굉장히 신기하게 나왔어요. 왜냐면 여러분은 그 첫인상과 친해진 다음에 여러분의 모습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 첫인상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진다라고 보이거든요. 아까 여기 첫인상에서 킹 오브 소즈 카드가 나왔는데 여러분의 친구들이 보는 여러분의 장점과 매력에 퀸 오브 소즈 카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같은 카드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같은 덱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첫인상이 진짜 여러분의 모습에 되게 가깝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은 첫인상부터, 그러니까 이미지부터 여러분의 내면이 드러난다. 가식적이지 않고 위선적이지 않은 여러분의 내면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이다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과 그렇게 친하지 않은 사람도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되게 잘 파악할 수 있는,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지고, 그리고 아까 여기 굉장히 유쾌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 아래에도 썬 카드가 나와서 여러분이 굉장히 밝고 해맑고 명랑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의 친구들이 보고 있대요. 여러분과 있으면 굉장히 즐겁다고 하거든요. 너무너무 재밌는 일이 많고 또 여러분이 너무 유쾌하다 보니까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즐거운 일이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약간 인싸 같아요. 친구들도 많으실 것 같고 친구들이 여러분과 놀려고 항상 좀 벼르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항상 여러분과 같이 밥을 먹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고 뭐 영화가 새로운 게 개봉을 하면 여러분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 자신의 에너지도 같이 끌어올려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있으면 너무 즐겁고 굉장히 밝아진다. 여러분이 너무 밝은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고, 그리고 여기 명왕성 카드도 나와서 여러분은 뭔가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신 것 같아요. 아까 이 첫인상에서도 그렇게 나왔죠? 여러분이 과감하게 어떤 시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실제로도 그런 성향을 갖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하지 않는 시도를 하고 그것을 굉장히 좀 강하게 밀어붙인다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비저너리 카드까지 같이 나와서 여러분이 굉장히 좀 직관력이 뛰어나다라고 보이거든요.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직관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대요. 여러분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이 길이 맞는 길이다. 일로 가면 엄청난 보물을 발견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좀 직감적으로 알아차리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것 같고, 그게 여러분의 친구들이 보는 여러분의 큰 장점이자 매력이래요. 그리고 여러분은 약간 남들이 갖지 못한 굉장히 혁신적이고 거대한 스케일의 비전을 갖고 계신 것 같거든요. 비저널이라는 글자 그대로 여러분은 무언가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비전이 여러분의 직관력에 의한 것이어서 어떤 논리나 이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비전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정확하게 결과가 나온다. 머리로 계산했을 때는 그 계산이 틀릴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계산한 것과 실제 결과 값이 다를 수가 있는데 여러분은 약간 직관에 의한 비전을 갖고 있고 목표를 갖고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결과가 여러분이 예상한 대로 혹은 여러분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여요. 이런 여러분의 어떤 밀어붙이는 힘, 그리고 남들이 하지 않는 되게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시도, 이런 것이 친구들이 보는 여러분의 최대 장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나이트 오브 컵스 카드도 나와서 여러분이 굉장히 이상주의적인 면모가 있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것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죠.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비전과 이상이 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이 여러분의 매력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자신의 꿈이나 목표에 대해서 의논하고 조언을 구하고 이런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거를 좀 시도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이게 가능한 목표가 맞을까? 혹은 너라면 어떻게 하겠어? 너라면 이걸 시도하겠어? 이러면서 자신의 꿈과 비전을 여러분에게 의논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런 것에 좋은 조언을 해줄 수도 있고 또 워낙에 여러분이 이런저런 시도도 많이 하고 그런 것에서 되게 혁신적인 성공을 이끌어내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좀 롤모델로 삼고 멘토로 삼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서 여러분에게 그런 조언을 요청하는 사람도 많겠다. 그렇게 보이고 또 여기 퀸 오브 소드 카드도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되게 직설적인 조언도 잘해준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희망 고문을 하거나 허황된 꿈을 심어주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되게 정확하게 현실을 파악하고 또 상대방의 장단점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아주 적절한 조언을 좀 직설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되게 좋은 조언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선생님 같은 그런 느낌도 많이 들고 뭔가 존경할 만한 선배 그런 느낌도 좀 드네요. 그래서 약간 여러분과 동갑이거나 혹은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여러분을 언니나 오빠나 형이나 누나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좀 성숙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과 동갑임에도 여러분을 언니나 형으로 생각하고 따르는 그런 동갑 친구들도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여기 컨정션 카드도 나와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잘 파악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업을 하거나 같이 일을 할 때 그 상대방의 단점을 여러분이 보완해주고 또 상대방의 장점을 끌어내주는 능력이 있으셔서 누구랑 같이 일을 하는 것도 되게 수월해 보여요.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잘 만들어 가시는 분이다. 이렇게도 느껴지고 그리고 여러분은 첫인상에서부터 그런 게 드러나지만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라서 여러분의 열정 덕분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같이 그 열정이 불타오르는 그런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배우라고 치면 여러분이 너무 열정적이고 너무 그 역할에 몰입해 있다 보니까 상대 배우도 같이 몰입이 확 되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대사를 주고받고 액션을 주고받고 이런 과정이 너무 수월하게 진행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너무 열정적으로 여러분의 일을 해나가고 몰입을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도 덩달아서 깊게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전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뭔가 팀워크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여러분이 속한 그 팀이 팀워크가 되게 좋고 분위기도 좋고 서로 소통도 잘 되고 그래서 다 같이 잘 될 수 있는 다 같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정리해보면 여러분의 첫인상은 굉장히 야망이 넘치고 굉장히 똑똑하고 자신만의 신념이 뚜렷한 사람이고 말도 되게 재밌게 잘하고 같이 있으면 굉장히 유쾌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여러분과 친해지면서 그게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 여러분은 정말로 똑똑한 사람이고 자신만의 목표와 비전과 꿈과 이상이 확실히 있어서 그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정말로 유쾌하고 긍정적인 사람이라서 같이 있는 사람들도 다 같이 유쾌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게 만드는 다 같이 긍정적으로 변하는 그런 마법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여러분이 뽑아주신 이 카드가 삼신할멈이라는 카드인데 삼신할멈이 아기를 점지해주는 아기를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존재죠.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다. 여러분의 장점과 매력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삼신할멈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 사람들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창의력과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주는 사람이다. 뭔가를 창작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불어넣고 아이디어를 주고 영감을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뭔가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멘토, 롤모델 이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여러분을 롤모델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여러분처럼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이고 여러분과 함께 일을 하면 그 사람들이 원래 평소에 하던 것보다 훨씬 더 생산적으로 훨씬 더 멋진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여러분은 혼자서도 굉장히 잘 지내고 혼자서도 이런저런 일을 잘 해내는 분이지만 특히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할 때 더 빛이 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혼자 하시기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의 이런 장점과 매력을 100분 발휘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들과 더 원만하게 화목하게 지내기 위한 조언 카드를 3장 더 뽑아볼게요. 추가 조언 카드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는, 영감을 주는 사람이다. 여러분을 통해서 자신의 일에 영감을 받고 자극을 받는, 지적인 자극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영감을 받는다. 여러분이 일을 하는 모습을 통해서 혹은 여러분의 결과물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은 영감과 자극을 받고 그것으로 자신만의 무언가를 만들어낸다. 여러분은 그런 별 같은 존재다. 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게 빛나는 북극성 같은 존재래요. 그걸 알고 그것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가지면서 살아가시면 된다고 해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르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타고난 리더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왜냐면 이 다음 카드에서도 사자 카드가 나왔거든요. 여러분은 동물의 왕인 사자처럼 군중을 이끌어가야 하는 사람이래요. 사람들을 리드하는 운명을 지녔다.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을 리드해야만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은 그런 카리스마를 지녔고 그런 능력을 지녔고 그런 아우라를 지녀서 여러분이 특별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여러분을 너무 잘 따르고 여러분처럼 되고 싶어하고 뭔가 여러분이 사용하는 물건은 다 좋아 보여서 따라 사고 싶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굉장히 좀 연예인 같은, 셀러브리티 같은 그런 분이고 자신이 그렇다는 것을 판단하지 말고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된다고 해요. 여러분이 가진 이런 카리스마, 리더십 이런 것이 여러분의 힘이고 재능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거나 거부하지도 말고 너무 그걸 가지고 막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 사람들이 날 따르는 게 당연한 거구나. 나한테 원래 있는 능력이고 매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대요. 너무 부담스러워하지도 말고 또 너무 그거 갖다가 우쭐해하지도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좋은 리더가 되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 카드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여러분이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나침판이자 북극성이다. 여기 지금 이 세 카드가 다 여러분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북극성이고 또 사람들을 리드하는 사자, 동물의 왕이고 또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주는,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다 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번 생을 살고 있다. 그런 게 여러분의 운명이자 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리드하는 상황을 사실 여러분이 그걸 불편해하지도 않을 것 같지만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사람들이 여러분을 너무 따라하고 싶어하고 동경한다고 해서 그걸 너무 불편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그게 내 타고난 매력이구나. 어쩔 수 없구나. 이걸 벗어날 수 없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너무 멋있어서 다들 따라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그런 걸로 뭐 너무 부담스러워 하거나 불쾌해하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길 바라면서 이렇게 분홍사랑이 분들 리딩을 마무리할게요. 안녕. 우리 연두사랑이 분들, 여러분의 친구들이 보는 여러분의 매력과 장점을 타로카드로 살펴볼게요. 먼저 여러분의 친구들이 보는 여러분의 첫인상과 이미지를 볼게요. 친구들이 보는 여러분의 첫인상을 뽑아봤는데 우선 여러분은 외적으로 좀 뛰어나신 분들이 많겠다라고 느껴져요. 이 두 카드가 뭔가 여러분의 외모가 좀 뛰어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사람들의 눈에 잘 띄고 또 여러분의 외모만 보고 여러분을 좀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느껴져서 외모가 남다르고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혼자 좀 튀는 그런 외모를 지녔다. 굉장히 개성이 강하거나 굉장히 좀 특별한 외모를 갖고 있다. 외적인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첫인상은 일단 외모부터 보인다라고 느껴지고 그런 외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외적인 특성 때문에 굉장히 쟤는 행복하겠다. 나도 한번 저렇게 생겨보고 싶다. 저렇게 생기면 어떤 기분일까? 저런 얼굴로 살아가는 게 혹은 저런 기럭지로 살아가는 게 어떤 기분일지 느껴보고 싶다.
약간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대요. 그래서 자기를 되게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내가 저렇게 생겼어도 나 자신을 정말 사랑하겠다. 약간 이런 이미지를 받는다고 해요. 좀 외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또 성격적인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굉장히 좀 과감한 면이 있다.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하거든요. 되게 튈 수밖에 없는 외모와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느껴져요. 여러분은 좀 모험적인 시도를 하는 사람이고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어서 여러분에게 홀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이미지만 보고 첫인상만 보고 근데 여러분이 그걸 잘 받아주지 않는다고 느낀대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좀 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이 그 사람들 마음을 쉽게 받아주지 않고 좀 연락도 잘 되지 않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 여러분과 친해지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여러분에게 환상을 갖고 여러분과 연애하는 상상을 하거나 혹은 여러분과 친구가 되는 그런 상상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연락도 많이 하고 좀 친해지고자 다가올 것 같은데 여러분이 그런 것을 제대로 받아주지 않는 인상을 받는데요. 여러분에게는 좀 벽이 있다. 여러분과 가까워질 수 없는 어떤 경계선 벽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엔 사람들이 항상 많고 그래서 그 사이에서 여러분이 굉장히 힘들어 보인대요.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좀 힘들 것 같다. 여러분은 약간 연예인 같은 느낌이 들어요. 되게 인기가 많은 연예인. 그래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이 그냥 동네 슈퍼를 가도 알아보는 사람들이 항상 있고 되게 불편한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되는 거죠. 그냥 나는 내 볼일만 보고 편하게 가고 싶은데 사람들이 여러분을 알아보고 막 몰려든다든지 여러분이 연예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여러분의 주변에 계속 사람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막 여러분을 훔쳐본다든지 여러분이 뭘 사나 뭘 하나 어떤 옷을 입었나 어떤 가방을 들었나 막 이런 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여러분의 헤어스타일을 따라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 보인대요. 되게 지쳐 보이고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되게 이것저것 시도하고 막 돌아다니고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 같은데 그렇게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좀 편하지가 않아서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게 되게 불편한 상황이 많이 생겨서 사실은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여행 다니고 이런 것도 좋아하는데 그런 걸 좀 기피하게 되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대요. 여러분이 진짜 그런 사람인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과 친해지기 전에 그냥 여러분의 첫인상과 이미지만 봤을 때 사람들이 이런 느낌을 받는다고 해요. 쟤는 외모가 너무 뛰어나고 성격도 너무 화끈하고 열정적이고 이래서 너무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항상 주변에 있으니까 되게 피곤할 것 같다. 좋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피곤해 보인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처럼 되고 싶은데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저런 삶이 정말 불편하고 부담스러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동시에 하는 거죠. 여러분과 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첫인상과 이미지를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과 친해진 다음에 깨닫게 되는, 발견하게 되는 여러분의 진짜 장점과 매력을 한번 뽑아볼게요. 여러분의 친구들이 보는 여러분의 장점과 매력을 뽑아봤는데 여러분은 굉장히 관대한 사람이다. 포용력도 뛰어나고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따뜻하신 분인 것 같아요. 여기 엠프레스 카드가 나와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첫인상은 되게 깍쟁이 같은 약간 얌체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으신데 그러니까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으시거나 그런 말투를 갖고 있으시거나 그런 눈빛을 갖고 있으신데 여러분과 친해지고 나면 여러분이 사실 굉장히 관대하고 너무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대요. 이 다정함이 여러분의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해요. 여러분의 친구들은 여러분이 너무 다정하고 친절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첫인상, 그 이미지와는 상반된 내면을 갖고 있다. 그것이 여러분의 매력이다. 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소통을 되게 잘한다라고 나왔거든요. 여기 수성 카드가 나왔는데 이 수성 카드는 소통 능력과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을 관장하는 행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을 되게 잘하실 수도 있고 글을 되게 잘 쓰실 수도 있고 사람들 사이에서 중재해주거나 조정을 해주는 그런 능력이 되게 뛰어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친구들이 보는 여러분의 굉장히 큰 장점이 소통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다. 자기 표현을 되게 잘하고 자신의 감정도 표현을 잘하고 상대방이 미처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감정도 되게 잘 알아차려주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뭔가 여러분은 글재주, 글을 되게 잘 쓰시거나 말을 되게 잘하는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그런 직업을 갖고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유튜브를 하신다. 유튜버라고 하시면 여러분만의 철학을 설명해주고 말로 하는
그런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브이로그나 어떤 다른 형태의 엔터테인먼트적인 영상보다는 여러분의 가치관이나 신념, 주장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쪽에 더 가까우실 것 같아요. 그런 것에 좀 재능이 있다라고 느껴지고, 혹은 뭐 작가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글재주가 뛰어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글을 쓰시거나 아니면 뭐 웹툰을 연재하시거나 뭐 시나리오 작가라거나 그런 직업을 갖고 있으시거나 그런 것을 공부하고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 3 오브 펜타클 카드도 나와서 여러분에게 예술성이 확실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좀 예술적인 감각이 있다. 그래서 꼭 글을 쓰지 않더라도 어떤 예술적인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예술적인 재능이 뛰어나다. 그게 여러분의 장점이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예술 계통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배우 일을 하고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음악을 만드시거나 노래를 하거나 이런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것도 다 자기 표현이니까 자신의 그 감정을 표현하고 그게 말로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연기를 통해서 연극이라든지 뮤지컬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매체를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이 출중하다고 보이고, 또 워낙 외모도 좀 뛰어나신 걸로 보여서 좀 배우 일이나 연예계에 종사하는 분들도 많겠다라고 느껴져요. 그리고 여기 트라잉 카드도 나와서 여러분이 협동하는 능력도 좀 뛰어나다고 하거든요. 이 3 오브 펜타클 카드도 협동, 같이 일을 하는 그런 카드여서 사람들과 소통 능력도 워낙에 뛰어나고 뭔가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는 부분에서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 그게 여러분의 장점이래요. 사람들과 되게 잘 지낼 수 있는, 소통도 잘하고 교감도 잘하고 또 눈치도 굉장히 빠르고,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수월하게 일이 진행되고 관계가 진행이 되는 그런 매력을 지녔대요. 그리고 여기 4 오브 원즈 카드도 나와서 이 카드에서도 여러분이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에 익숙하고 또 능숙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안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그래서 여러분의 첫인상과는 좀 상반돼요. 여러분의 첫인상은 연락을 해도 좀 연락을 피하고 다가가기가 어려운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거든요. 자기가 다가갔을 때 여러분이 거절할 것 같다. 내가 친해지자고 이야기해도 싫어할 것 같다라는 그런 인상을 좀 주는데, 왜냐면 주변에 사람들도 너무 많고 여러분이 여러모로 좀 너무 잘났다 보니까 저런 사람이 나랑 놀아주겠어? 이런 이미지를 좀 갖고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은 굉장히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고 사람들을 잘 내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요. 친해지고 싶어서 다가오는 사람들을 되게 잘 받아주고 약속도 되게 잘 지키고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사람들과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약간 여러분은 이미지는 되게 아싸 같은 이미지인데 알고 보면 친한 사람들이 많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여기 100억 카드도 나와서 여러분은 되게 자기 만족과 자신의 이득만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와는 상반되게, 실제로는 여러분이 개인적인 이득이나 개인적인 성취에 엄청나게 관심을 쏟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남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도 크고, 실제로 많이 도와주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그렇게 큰 돈이 있지 않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여러분이 이미지만 봤을 때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행동하고 이런 사람처럼 보인대요. 그래서 되게 돈이 많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은 굉장히 기부도 많이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것도 좋아하고 또 사람들에게 선물하는 것도 좋아하고, 이래서 실제로는 여러분이 가진 게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뭔가 나눠주는 사람이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의 첫인상과 상반되는 장점이자 매력으로 나왔네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여러분의 첫인상은 튀는 외모, 튀는 성격, 남다른 열정 이런 걸 갖고 있어서 사람들의 주목을 확 끄는 그런 사람이고, 또 약간은 자기만족을 위한 사람, 약간은 개인주의자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친해지기가 되게 어려운 사람처럼 보이고, 또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벽이 좀 느껴진대요. 자신이 연락을 해도 왠지 받아주지 않을 것 같고 문자를 보내도 읽지도 않을 것 같고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과 친해진 다음에 여러분과 친한 사람들이 보는 여러분의 장점은, 사실 여러분은 소통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고 사람들이 사랑과 애정을 표현했을 때 그걸 굉장히 감사하게 받는 사람이다. 굉장히 다정하고 친절한 사람
사람이고 또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베풀어주는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 일을 하거나 교감을 나누거나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능숙하고 사람들과 되게 잘 지내는 사람이고 또 여러분의 예술적인 능력을 알게 된대요. 여러분은 되게 예술적인 감각과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친구들이 친해지면서 발견하고 그것을 여러분의 매력으로 느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굉장히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나신 분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네요. 그리고 여러분이 뽑아주신 이 카드는 자청비라는 카드인데 레노몬드 카드에서 낫 카드예요. 이 낫은 곡식을 수확할 때 쓰죠. 이게 여러분의 장점과 매력을 한마디로 압축한 카드인데 이 엠프레스 카드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무언가 수확하는 사람,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 창작을 하는 사람, 창조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의 최대의 장점이자 매력이다.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람, 그것이 여러분의 친구들이 보는 여러분의 가장 큰 장점이래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낫을 쓰려면, 그러니까 곡식을 수확하려면 그 전에 씨앗도 심고 또 물도 주고 햇볕도 적절하게 쬐어주고 그것을 잘 자라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뭐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제대로 된 결과물을 얻을 수가 없죠. 여러분은 그런 절차 하나하나에도 되게 정성을 쏟고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도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인내심도 강하고 성실성까지 갖춘 그런 예술가라는 것이 여러분의 최대 장점이자 매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의 이런 장점과 매력을 100분 발휘하면서 여러분의 친구들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참고하면 좋을 추가 조언 카드를 3장 뽑아볼게요. 여러분은 연결에 관한 카드가 조언 카드로 나왔어요. 여러분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에 어려움을 겪지 않으시는 분 같고 그런 연결이 여러분의 일을 더 잘하게 해준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혼자서 고립되어 있는 것보다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과정에서 일이 더 잘 된대요. 그러니까 영감도 받을 수 있고 도움도 받을 수 있어서 혼자서 하지 말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는 게 더 좋다. 이런 조언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여러분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자 하는, 나보다 가지지 못한,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신 분이어서 그런 태도를 좀 칭찬하고 있다라고도 느껴지거든요. 나 혼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어 줄 수 있는, 내가 가진 것을 관대하게 나눠줄 수 있는 그 태도가 너무 바람직하고 너무 잘하고 있다. 이 카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그런 태도가 너무너무 긍정적이고 바람직하대요. 계속 그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삶은 즐거운 거다. 즐겨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카드도 나왔거든요. 여러분이 일을 되게 성실하게 하고 열심히 하는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조금 과로를 하는 경향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여러분의 일을 너무 좋아하고 일을 너무 잘하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재미있는 정도를 넘어설 정도로 과하게 일을 하고 작업을 하고 이런 경향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수위 조절을 좀 하래요. 왜냐면 삶은 무언가를 성취하고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재밌기 위해서, 여러분이 즐겁고 기쁘기 위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내가 즐겁고 기쁜 정도로 일을 하고 공부를 해야지 더는 즐겁지 않고 힘들고 피곤하고 쉬고 싶은데도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공부를 하는 건 오히려 나의 삶의 목적과 정반대의 길로 가는 거래요. 여러분이 아까 그 첫인상에서도 이 텐 오브 원즈 카드가 굉장히 과로를 하는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걸 보니까 여러분이 약간 일중독자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이미지를 가진 이유가 실제로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일 것 같거든요. 사람들이 봤을 때 여러분이 너무 과로하는 것처럼 보인대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그럴 수 있어요. 너무 일을 많이 하고 너무 공부를 많이 하고 너무 일만 하고 하루 종일 일 생각만 하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너무 그렇게 일만 하면 안 된다. 좀 즐거움을 쫓아야 한다. 사람들과 만나서도 좀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여러분의 취미생활도 즐기면서 일을 하는 게 좋다. 그렇게 좀 약간의 잔소리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삶이라는 여정에 충실하고 그 삶의 여정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약간의 업앤다운스가 있더라도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아라. 이런 조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약간 감정 기복이 좀 크고 일희일비하는 경향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좋은 일이 있으면 좀 좋지 않은 일도 올 수밖에 없고, 빛과 그림자처럼 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반드시 그것은 지나가고 그 뒤에는 굉장히 좋은 일이 온다. 그러니까 너무 하나하나에 크게 기뻐하고 크게 슬퍼하고 그럴 필요가 없대요.
이 모든 과정, 성공을 하고 실패를 하고 이 모든 과정이 이 원처럼 하나로 이어져 있는 거지,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그게 이제 실패로 끝이 나는 게 아니다. 이번에 실패했지만 그것을 발판 삼아서 다음번에 다른 시도를 했을 때 성공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성공했다고 해서 이게 그대로 종결되는 건 아니죠. 그것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또 다른 식으로 시도하다 보면 또 다른 실패가 올 수도 있죠. 그런 성공과 실패에 너무 큰 의미 부여를 하면서 그게 하나의 덩어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모든 덩어리가 다 합쳐져서 그 모든 거대한 덩어리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대요. 그래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그런 조언을 하고 있어요. 좋은 일이 오면 그 다음에는 나쁜 일이 올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적당히 기뻐하고 너무 거기에 빠지지 말고, 이 기쁨을 놓치기 싫어서 거기에 집착하지도 말고, 또 반대로 좀 부정적인 결과를 받고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순간이 오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마음을 갖고 그것을 적당히 흘려보내면 된다.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길 바라면서 이렇게 연두사랑이 분들 리딩은 마무리할게요. 안녕.